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까지 말씀드렸던 이더리움은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가 라고 하는 내용에 이어서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더리움은 글로벌 스케일의 감사 공백이 없는 온라인 회계 시스템을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제공해주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관할권을 제공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으로서 사실은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했다. 그리고 그 스마트 컨트랙을 간단한 종류의 장부를 만드는 언어이고, 그 장부를 누구나 이 감사 후보들에게, 감사 후보 네트워크에 맡겨서 감사 후보들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메인넷 주장부가 아닌 제3자가 맡긴 장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이더리움이 제공해서 누구나 따로 감사 후보들을 모으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그런 회계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했다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이 어떤 모양으로 배포되고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가능하면 제가 비트코인 때 그러했던 것처럼 실체적으로 이더리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시켜 드리는 걸 목표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화면에 보시는 그림이 어떻게 보면 좀 개념적인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 후보 노드들이 쫙 메인넷 주장부라고 하는 것을 다 똑같은 장부를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퍼블릭 키로부터 도출된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계정 계좌들이 있죠. 그 중에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로부터 나온 주소도 있지만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소도 있다. 그래서 두 개의 계정 과목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계정 과목은 현금과 컨트랙이라고 하는 두 개의 계정 과목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더리움은 하나의 관할권 안에 복수의 장부들이 들어있는 회계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복수의 장부는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회계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현실에서 편의점 하나만 운영하더라도 사실은 여러 개의 장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장부 하나만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거래를, 현대적인 거래를 취급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건데, 비트코인 같은 장부, 계정 과목 하나짜리 장부를 가지고는 편의점 하나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편의점 같은 작은 비즈니스 단위를 취급한다 하더라도 여러 개의 종류의 장부가 필요로 되는데, 이들 간에는 여러 개의 장부가 하나의 회계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적인 회계 시스템들은 총계정원장 하나만 쓰는 회계 시스템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장부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생주의 회계를 취급하려고 하면 그게 계약서하고 장부 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연결고리들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점에서 이더리움은 복수의 장부로 구성되어 있는 회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제3자가 스마트 컨트랙으로 장부를 맡겨서 이걸 감사해줘 이렇게 했을 때 이더리움의 감사 후보 관할권이 그걸 감사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복수의 장부로 이루어져 있는 회계 시스템도 이 안에서 회계적 불확실성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이더리움은 상당히 회계 시스템으로서의 블록체인을 진화시킨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화된 회계 시스템이라는 어떤 거냐? 크게는 다계정의 복수장부 기반의 회계 시스템이면서 발생주의 회계를 수용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정 과목이 여러 개의 계정 과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냐? 복수의 장부를 이용해서 하나의 회계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냐? 어떤 조건의, 계약의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 거래가 실행되게 만드는, 출납이 실행되게 만드는 발생주의 회계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이더리움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서와 전표와 회계장부는 동일한 정보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거하지 않은 거래가 하나도 없다면 그 회계 시스템 안에서는 계약서만
보더라도 이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하는 걸 다 알 수 있고요. 전표들만 들여다보더라도 이 회계 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거래들을 다 내용을 다 알 수 있고 그 정보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회계 장부만 보더라도 이 회계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진 거래들의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저장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인 기업의 회계에서는 계약서도 저장하고 전표도 저장하고 장부도 저장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서로 맞춰보는 건데,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회계 시스템은 블록체인 상에 있는 장부만 저장함으로써 이 앞에 있는 계약서나 전표 이런 것들 별도로 저장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진화된 회계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식이 기존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알고 있는 회계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비트코인을 설명하면서는 사실은 계약서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거래가 발생하면 전표가 끊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발생주의 회계 요소를 결합시키려고 하면 계약서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이더리움은 바로 이 계약서를 만들 수 있도록도 해주고 전표를 만들 수 있도록도 해주고 뭐 장부를 만들 수 있도록도 해줌으로써 훨씬 더 진화된 회계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에서는 어떤 계정 과목과 계좌를 다루게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이더리움이 다루고 있는 계정 과목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더리움 현금 계정 과목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마찬가지로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 현금과 또 마찬가지로 그 잔고를 다루게 되고, 그 잔고를 갱신하게 되는 이벤트, 전표죠. 전표를 받게 되면 그 잔고의 상태를 갱신하게 되고요. 그런데 제가 비트코인에서는 비고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비고라고 하는 것은 이더리움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더리움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근데 비고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비고가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감사 후보들에 의해서 검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비고 안에 적힌 내용은 그냥 참조만 할 뿐이지 검증하거나 강제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은 비고는 참고만 하고 있었는데, 컨트랙 어카운트에서 만들어지는 현금 계정 과목이 아닌 상태들에 적히는 내용은 현금 계정 과목의 잔고가 아니더라도 검증 가능한 일종의 비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 후보들이 이거는 비고에 적힌 내용이지만 감사 후보들이 다 검증해 주세요. 전표가 날아왔을 때 이 비고에 적힌 내용들을 검증하고 갱신해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컨트랙 어카운트의 그 내용 자체가 컨트랙 어카운트의 상태, 현금 잔고와 마찬가지의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감사가 검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감사가 검증하고 강제하는 대상이냐 아니냐. 기존의 비트코인 관할권 안에서 비고는 관할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더리움 관할권 안에서 컨트랙 어카운트에 들어있는 장부의 상태나 이런 것들은 다 검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더리움에서는 두 가지 개념을 다루게 되는데, 하나는 현금 계정 과목에 있는 잔고 상태라고 하는 계정 상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컨트랙 어카운트는 두 가지 상태를 다 가질 수 있는데, 현금 잔고라고 하는 상태도 가질 수 있고 비잔고 상태라고 하는 상태 값도 가질 수 있습니다. 컨트랙 어카운트는 이 두 가지의 상태를 모두 가질 수 있고, 감사 후보들은 컨트랙 어카운트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상태를 모두 검증하고 강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비잔고 상태라는 아주 생소한 개념,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더리움은 이 비잔고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혹은 비잔고 상태 그 자체가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잔고 상태를 변경하고 그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감사 후보가 그걸 감사해서 검증하고 강제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비잔고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비잔고 상태를 생성하려면 이벤트를 생성하는 것 자체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생성하는 것이겠죠.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벤트,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전표가 이벤트였죠. 상태 변경을 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에서도 전표 형태로 상태 변경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이 상태 변경 이벤트가 어떤 장부를 상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현금 계정 과목의 상태만 변경하는 전표만 있었다면, 이더리움에는 비현금, 즉 스마트 컨트랙 어카운트를 거기에 들어있는 상태를 갱신해주는 전표도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벤트의 생성에는 감사 후보가 검증할 수 있는 함수들을 실행하는 어떤 전표, 그런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전표가 이더리움에선 사용되게 되고, 그럼 그 이벤트를 어떻게 검증하느냐? 감사 후보가 그걸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이벤트가 날아왔을 때 이게 현금 계정 과목으로 가는 이벤트가 아니네? 그러면 이 감사 후보는 이건 버추얼 머신 상에서 검증해야 되는 이벤트구나 라고 해서 버추얼 머신 상에다가 원래 그 계정 과목의 상태를 불러들여서 이 이벤트를 집어넣고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개념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좀 없으신 분들은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잔고 상태 변경 이벤트가 날아왔을 때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하는 거냐? 상태 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다시 장부에 저장하는 것이죠. 누구의 장부예요? 감사 후보들의 장부에, 메인넷 장부에 컨트랙 어카운트의 상태로 저장하는 건데, 이런 얘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더리움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더리움은 기구축된 탈국가적 관할권, 이걸 재사용하는 별도 장부를 배포한다. 이 장부를 뭘로 만든다고요? 스마트 컨트랙으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어요. 스마트 컨트랙으로 작성된 별도 장부를 감사 후보 네트워크에 다 배포하고, 별도 장부 안에 새로운 계정 과목을 정의해서 넣음으로써 계정 과목을 확장한다. 그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이다.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두 개의 별도 장부, 스마트 컨트랙으로 생성된 두 개의 별도 장부가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배포한 걸까요? 원래 감사 후보 네트워크가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제3자가 트랜잭션의 형태로 배포한 겁니다. 즉 전표의 형태로 감사 후보들에게 이게 전달을 하고, 이 감사 후보들은 이거는 보니까 트랜잭션의 형태로 왔지만 이건 컨트랙 어카운트를 생성하는 트랜잭션이네. 그러면 그 주소를, 컨트랙 어카운트에 주소를 하나 할당하고 거기다 저장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걸 실행한 결과인데요. 별도 장부 1번의 케이스를 보면 이 스마트 컨트랙 1번은 주소 0xyg라고 하는 주소로 저장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감사 후보들이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 컨트랙 장부 형태의 스마트 컨트랙이 전표에 담겨서 감사 후보들에게 도달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감사 후보들은 전표를 받았으니까 저 주소에다가 이 스마트 컨트랙의 내용을 저장하면 되겠구나, 저장을 해서 보유하고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스마트 컨트랙인 별도 장부 2도 누군가가 0abc라고 하는 주소에다가 장부를 저장해 주세요라고 하는 스마트 컨트랙 배포 전표를 끊어서 감사 후보에게 던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감사 후보는 전표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 후보는 전표를 받으면 모든 감사 후보 네트워크에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감사 후보들이 이 전표를 받아보니까 이거는 컨트랙 어카운트를 크리에이션하는, 생성해내는 전표라고 하는 걸, 이벤트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그러면 얘를 저장해 주면 되겠네. 어떤 필드에 들어있는? 컨트랙이라고 하는 필드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바이트 코드로 해서 이 컨트랙 어카운트에 저장해 주면 되겠네라고 해서 모든 감사 후보가 이 두 개의 장부를 컨트랙 어카운트 주소인 0xyg와 0abc라는 주소에다가 상태값으로 바이트 코드로 저장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더리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더리움도 메인넷 주장부에 있는 현금 계정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전표도 처리를 하겠죠.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현금을 A로부터 B로 보내줘
라고 하는 전표도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집중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저 별도 장부상에 있는 어떤 계정 과목의 상태를 변경하는 이벤트를 날리는 트랜잭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트랜잭션 이렇게 해서 to 0xyz, 즉 별도 장부 1번으로 가는 이건 트랜잭션이야 라고 하는 걸 표현한 거고요. 계정 과목은 콩이라는 이름의 계정 과목이고, 나는 어떤 수량의 콩 10개 이런 수량의 콩을 샌더, 내 주소로부터, 내가 지금 전자서명을 해서 검증시켜 줄 수 있는 그 주소로부터 리시버에게 특정한 주소를 갖고 있는 이 어드레스는 어떤 어드레스일까요? EOA라고 하는 유저가 컨트롤하는 컨트랙 어카운트가 아니라 이거는 현금 계정 과목 어카운트죠. 그쪽으로 보내줘 라고 하는 걸 한 거고요. 그러면 이 트랜잭션이 처음에 어떤 특정한 감사 후보 노드에 전달되면 다른 모든 감사 후보에게 똑같이 배포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후보 노드들이 전표를 받으면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앞서서 비잔고 상태 이벤트는 어떻게 감사 후보들이 검증한다고 말씀드렸죠? 전표를 검증할 수 있는 환경에다 올려놓고 검증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환경이 뭐냐? 바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인 거죠. 감사 후보들이 보니, 이 전표를 보니 이거는 0xyz라고 하는 컨트랙으로 가는 트랜잭션이고 이벤트고, 그렇다면 이 전표를 검증하려면 어떤 환경이 필요하냐? 주소 0xyz에 들어있는 스마트 컨트랙을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상에 올려서 실행시킨 환경을 일단 만들어야 된다.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버추얼 머신상에 0xyz에 있는 바이트 코드로 된 스마트 컨트랙을 집어넣으면 장부가 쭉 펼쳐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계정 과목이 들어있는 콩이라는 계정 과목이 정의되어 있는 장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는 K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콩의 수량이 보이는 거예요. 100개 이렇게 있는데 K가 S한테 보내려고 한 거죠. 10개를 보내줘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트랜잭션이 지금 이 우측 상단의 내용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감사 후보들은 어떤 것을 검증하게 될까요? K가 10개를 보낸다고 했는데 10개 이상의 콩을 K가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검증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비트코인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수량 이하로, 만약에 10개 이하로 K가 콩을 갖고 있다면 이건 안 돼, 유효하지 않아 이렇게 갖고 리젝트를 하겠죠. 이 전표를. 하지만 100개를 갖고 있으면 10개를 보낼 거야. 그럼 수량 조건은 충족했네. 두 번째로는 정말로 이게 K가 보낸 전표라고 하는 사실을 검증해야 되죠. K는 이 트랜잭션 안에다가 뭘 했느냐? 전자서명을 한 거죠. 보내는 사람의 권한을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자서명을 통해서 내가 그 주소에 들어있는 K가 100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K의 어드레스에 100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라는 게 그 별도 장부 1에 적혀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K의 어드레스하고 거기에 콩 100개 이렇게 적혀 있는데 K의 어드레스로부터 퍼블릭 키를 꺼내서 이 트랜잭션 안에 있는 전자서명을 검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유효한 전자서명이라는 게 검증되면 이제 감사 후보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트랜잭션 전표 안에 있는 내용대로 K의 콩으로부터 100개 중에 10개를 빼주고 S 받는 쪽의 어카운트 주소를 딱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10개를 해주는 방식의 상태 변경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검증도 했고 상태 변경도 했어요. 감사 후보들은 뭘 하면 되느냐? 이 상태를 저장하면 되겠죠. 상태를 어떻게 저장할까요? 상태가 변경된 상황에서 그 스마트 컨트랙 코드를 그대로 바이트 코드로 만드는 겁니다. 값이 변경됐으니까 그 상태로 그대로 바이트 코드를 만들면 처음에 K만 100개 갖고 있었던 그 스마트 컨트랙 바이트 코드하고 이 트랜잭션을 실행해갖고 K로부터 10개를 빼주고 S한테 10개를 더해주고 나서 바이트 코드로 만든 것은 상태가 값이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달라졌을 겁니다. 그 바이트 코드를 다시 어디에다 저장하느냐? 주소 0xyz라고 하는 주소를 가진 컨트랙 어카운트의 상태값으로 저장하는 거죠.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것이 감사 후보들이 바로 별도 장부 1번으로 가는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검증하고 강제하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메인넷 주장부에 있는 이더리움 현금 상태를 갱신한 게 아니라 누군가 제3자가 만들어서 배포한 별도 장부 1에 들어있었던 계정 과목 콩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의 K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콩의 잔고와 S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콩의 잔고를 변경하는 이벤트를 실행한 트랜잭션을 누가 실행해 준 거죠? 이더리움 메인넷의 감사 후보들이 대신 검증하고 실행해 준 겁니다. 이게 바로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미 구축해 놓은 감사 후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제3자가 맡긴 장부를 회계 시스템으로 운영해 주는 그 작동을 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제가 앞서서 잘 알아듣기 어려웠었던 비잔고 상태 혹은 비잔고 상태의 갱신 이벤트 뭐 이런 개념들을 툭툭 던져놨었던 이유가 머릿속에서 잘 이해가 되시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의 목적이 잘 달성되는 건데요.